전 세계가 완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았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장악한 나라, 가격은 순식간에 331% 폭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위기에 몰렸죠. 그때 LG의 한 연구원이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중히토류 없이 자석을 만드는 것. 전문가들은 모두 비웃었죠.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13.8kgauss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전문가도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도 3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78번의 실험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8이라는 숫자가 모니터에 떴을 때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공급망 무기화 시대를 끝낸 278번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금요일 오후 3시 14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국제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미넨에서 연락드립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그는 독일 최대 자동차 부품사의 수석 엔지니어였죠. 50대 중반, 업계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한국 쪽에서 개발 중이라는 자석 말입니다. 중히토류를 쓰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180도에서 작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5초쯤 멈췄습니다. 농담이십니까? 그의 음성이 달라졌습니다. 급함에서 의심으로 바뀐 거죠. 농담이 아닙니다.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테르뷴 없이 고온 보자력을 유지할 순 없어요. 그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신문 기사가 접혀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종이었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그해 3월 첫째 주,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구매팀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이 자료를 붙잡고 있었는데 킥에 굳어 있었죠. 테르뷴 가격이 킬로그램당 2,98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4년 전에 비해 331% 상승이에요.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았죠. 중국이 수출을 조였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7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테르뷴과 디스프로슘 같은 중히토류는 90% 이상이었죠. 계약된 물량은요? 다음 달이면 바닥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어요. 냉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우리 자석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갑니다. 냉장고 압축기에도 쓰이고 풍력 터빈에도 필요하죠. 한 달이면 모든 게 멈춥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아봤습니까? 호주와 미국에 문의했습니다. 가격은 중국의 2배이고 물량 확보는 내년 이후나 가능하답니다. 본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없으면 만들어야겠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중히토류를 쓰지 않는 자석을 만드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가능합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에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본부장이 자료를 덮었어요.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십시오. 안 그러면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70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가족까지 치면 2,000명이 넘죠.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만 남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실험실 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항온항습 챔버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었죠. 선임님, 실패했습니다. 이준혁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그의 눈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주말 내내 실험실에 있었던 거죠. 130도에서 보자력이 붕괴됐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빨간 선이 130도 지점에서 바닥으로 꺾였어요. 얼마나요? 50% 이상입니다. 전기차 모터에는 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마신 게 벌써 3잔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한 톨도 없습니다. 중국의 90% 이상을 의존했죠. 테르뷴만 킬로그램이면 신입사원 월급 2달치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입니까?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작업이 물거품이 된 거였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토 케니치입니다. 일본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는 도쿄 자석 연구소의 소장이었어요. 60대 초반, 이 분야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죠. 논문만 50편이 넘는 전문가였습니다. LG 이노텍에서 무이토류 자석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미롭네요.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였습니다.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1990년대에 일본에서도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알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철붕소 합금의 보자력 한계를 아십니까? 중이토류 없이 고온에서 자성을 유지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실만 나열하는 말투였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입계확산 공정입니까? 네.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시도했습니다. 양산성이 없더군요. 코팅 불균일, 확산 깊이 제어 실패, 배치별 편차. 그가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였죠. 결국 중이토류로 돌아갈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우리 연구소에서 7년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어요. 한국이 2년 만에 해낼 순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했어요. 형광등 소리만 웽웽거렸습니다. 선임님, 정말 가능할까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호 박사입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대전 연구원 건물 3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박성호 박사는 40대 후반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그의 책상에 논문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분자 구조를 그렸습니다. 붉은색 마커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겐 일본이 없던 게 있어요.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베이지한 최적화로 공정 변수를 찾아봅시다. 온도, 시간, 코팅 두께, 확산 속도, 수천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모르겠습니다. 6개월일 수도, 2년일 수도 있죠. 박성호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연구원 마당에 은행나무가 서 있었어요. 초록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중국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실패하면요? 그땐 정말로 불가능한 거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긴 싫습니다. 몇 번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미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비드 리, 미국 국방부 소재 분석관이었습니다. 40대 후반,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었죠. 이메일은 짧았습니다. 귀사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현은 다른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대와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목요일 새벽 2시, 실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항온 챔버를 150도로 설정했습니다. 4시간을 기다렸죠. 그동안 오래된 논문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들이었어요. 오전 6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은빛 표면에 검은 얼룩이 번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샘플을 집어들었는데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실험대를 비추었죠. 휴대폰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17개였습니다. 독일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실험 노트를 펼쳤어요. 빈 페이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실험 3회라고 썼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월요일이 오고 또 다음 월요일이 왔습니다. 실험실 문을 열 때마다 같은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선임님, 실패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냥 사실을 전하는 목소리가 됐습니다. 실험 4회,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실험 7회, 120도에서 붕괴됐습니다. 실험 10회, 130도가 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입니까? 다시 하자.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실험 15회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항온 챔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100도, 110도, 120도. 그래프가 평평합니다. 좋습니다. 125도. 가자. 조금만 더. 130도. 그래프가 흔들립니다. 135도. 떨어집니다. 빨간 선이 급락합니다. 또 커피를 마셨습니다. 벌써 식었어요. 쓰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왱왱거렸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선반에 샘플이 쌓여갔습니다. 실패한 것들이었습니다. 은빛이었던 표면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최영미 연구원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30대 초반, 소재공학 박사였습니다. 선임님, 코팅 두께를 바꿔볼까요? 해보자. 실험 18회. 두께를 2마이크로미터에서 2.3으로 늘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130도에서 무너졌습니다. 확산 시간을 늘려볼까요? 좋아. 실험 22회. 확산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역시 130도였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선임님,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험 30회였습니다. 30번 실패했습니다. 벽은 여전히 130도였습니다.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본부장과 구매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진행 상황을 보고하세요. 30회 실험했습니다. 최고 온도는 130도입니다. 목표는요? 180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매팀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 측에서 재협상 제안이 왔습니다. 가격은 높지만 공급은 가능합니다.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요? 한 달. 한 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날 저녁 이메일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리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130도 한계는 예상된 결과입니다. 입계 확산 공정의 구조적 한계로 보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제거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메일을 끝까지 읽고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습니다. 야간 작업등이 켜져 있었어요. 700명이 저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되고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개월째였습니다. 실험 31회부터 50회까지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온도를 바꾸고 시간을 조정하고 압력을 변경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125도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130도에서 무너집니다. 실험 43회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선임님, 잠깐 쉬세요. 고맙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래프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계속해야 해. 실험 50회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130도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남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박성호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안 됩니다. 계속 130도에서 막힙니다. 코팅 순서를 바꿔보셨습니까? 네. A 물질을 먼저 바르고 B를 나중에 바르셨죠. 순서를 뒤집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준혁과 최영미를 불렀습니다. 코팅 순서를 바꿉니다. 지금요? 지금. 실험 65회였습니다. 화요일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이준혁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최영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합니다. 샘플을 챔버에 넣었습니다. 코팅 순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B를 먼저, A를 나중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100도. 문제 없습니다. 110도. 안정적입니다. 120도. 그래프가 평평합니다. 좋아. 125도. 130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135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140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자. 조금만 더. 145도, 150도, 150도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5도. 그래프가 약간 흔들립니다. 떨어지지 마. 제발. 158도, 160도. 돌파했습니다. 최영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측정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샘플을 꺼내 측정기에 올렸습니다.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2.8kgauss. 12.8입니다. 처음으로 130도를 넘었습니다. 이준혁이 소리쳤어요. 최영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서로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재실험했습니다. 샘플을 챔버에 넣고 코팅 순서 BA, 온도 상승 160도까지 올렸습니다. 측정했습니다. 11.5kgauss. 왜죠? 최영미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습도가 다릅니다. 어제 실험실 습도 45%, 오늘은 65%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네, 그것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 오후 항습 장치가 도착했습니다. 실험실 습도를 45%로 고정했습니다. 목요일 실험 66회, 결과 12.9kgauss. 금요일 실험 67회, 결과 13.0kgauss. 재현됩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13.0입니다. 네, 선임님. 목표는 13.8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0.8이 부족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험 68회 13.0, 실험 70회 12.9, 실험 72회 13.1, 실험 75회 13.0. 13.0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바꿔도, 시간을 조정해도, 압력을 변경해도 결과는 13.0 전후였습니다. 실험 76회 토요일이었습니다. 180도까지 올려봅시다. 이준혁이 망설였습니다. 선임님, 지금도 160도인데 전기차 모터는 180도입니다. 테스트해야 합니다. 온도를 올렸습니다. 160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165도. 그래프가 흔들립니다. 170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75도. 급락합니다. 180도. 바닥이었습니다. 측정 11.2kgauss. 180도는 안 됩니다. 최영미가 말했습니다. 13.8에 180도.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험 77회. 코팅 두께를 조정했습니다. 결과 13.0. 실험 78회. 확산 시간을 늘렸습니다. 결과 13.1. 조금 올랐습니다. 실험 79회 13.1. 실험 80회 13.2. 13.2입니다.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안 됐습니다. 다시 측정 13.0kgauss. 왜 또? 금요일 밤 박성호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3.0은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네. 업계 최고는 13.8이에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거의 최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최고만 기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0.8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째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실험 80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혼자 남았습니다. 선반을 봤습니다. 샘플 80개가 줄지어 있었어요. 80번 했습니다. 혼잣말이었죠. 최고 13.1이었습니다. 목표까지 0.7이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번호였습니다.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 갑니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답니다. 이해하시죠?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화요일 오후 2시까지 72시간이 남았습니다. 샘플을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아직 200번은 더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험 노트를 펼쳤습니다. 실험 81회라고 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실험 81회, 결과 13.0. 실험 82회, 결과 13.1. 조금 올랐습니다. 실험 83회, 결과 13.0. 다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48시간 남았습니다. 실험 84회, 결과 13.1. 실험 85회, 결과 13.2. 실험 86회, 결과 13.1. 실험 87회, 결과 13.0. 13.2가 나왔습니다.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안 됩니다. 최영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월요일 밤,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실험 88회,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오전 10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13.1kgauss.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2시, 마르쿠스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결과를 보여주세요. 88번 실험했습니다. 최고 13.2입니다. 샘플을 건넸습니다. 그가 측정했습니다. 13.1이 나왔어요. 부족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개월 전에 비하면 진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13.8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최고만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 더 드리겠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본사를 설득하긴 했지만 이게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2주, 14일, 0.6을 올려야 합니다. 그날부터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험 89회, 90회, 95회, 100회.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실험 105회, 13.3, 0.5 남았습니다. 실험 120회, 13.4.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정체됐습니다. 125회 13.4, 130회 13.3, 140회 13.4, 150회 13.5, 13.5입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이준혁의 체중이 5kg 줄었습니다. 최영미는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마르쿠스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결과는 13.5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부족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이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독일 본사와 긴 통화였어요. 한 달 더 받았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6개월을 넘길 순 없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예 합류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팀을 둘로 나눕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교대로 돌립니다. 이준혁과 제가 낮을 맡았습니다. 최영미와 박성호 박사가 밤을 맡았어요. 실험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AI를 다시 돌렸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새로운 변수 조합 100가지입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실험 181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험 200회를 넘겼습니다. 200번입니다. 이준혁이 실험 노트를 봤습니다. 실험 210회, 13.6. 조금 올랐습니다. 실험 230회, 13.7. 0.1 남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멈췄습니다. 235회 13.7, 240회 13.5, 245회 13.6, 250회 13.7. 벽입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마르쿠스의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갑니다. 최종입니다. 13.8이 아니면 계약 취소입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험 251회, 13.7, 실험 252회, 13.7, 실험 253회, 13.72kgauss, 0.08 남았습니다. 실험 254회, 13.7, 실험 255회, 13.7. 재현이 안 됩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팀원 전원이 모였습니다. 함께 합시다. 박성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실험 256회, 13.71,
실험 257회, 13.73. 실험 258회, 13.75. 가장 높습니다. 최영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실험 259회는 13.7이었습니다. 260회는 13.73이었어요. 재현이 안 됩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변수를 미세 조정했습니다. 온도를 0.5도 단위로 바꿔가며 실험 261회, 13.74. 실험 262회, 13.76. 실험 263회, 13.77kGauss. 너무 가깝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실험 264회, 13.75. 실험 265회, 13.76.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최영미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실험 266회, 13.76. 실험 267회, 13.78kGauss. 0.02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실험 268회, 13.76. 실험 269회, 13.77. 왜 안 되는 겁니까?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모니터만 봤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냉각 속도를 바꿔봅시다. AI가 새 조합을 제시했어요. 실험 270회, 13.77. 실험 271회, 13.78. 실험 272회, 13.75. 정체입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마르쿠스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도착합니다. 실험 273회, 13.77. 실험 274회, 13.79kGauss. 가장 가깝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실험 275회, 13.77kGauss. 또 재현이 안 됩니다. 목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금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실험 276회를 시작했습니다.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온도를 올렸습니다. 천천히 측정했습니다. 13.78kGauss. 또 0.0이 부족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AI를 다시 돌렸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이 조합을 시도하세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실험 277회. 온도를 올렸습니다. 측정했습니다. 13.77kGauss. 떨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마르쿠스 도착까지 6시간 30분. 277번 했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끝일까요? 새벽 6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성호 박사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AI가 마지막 조합을 제시했습니다. 냉각 속도와 확산 시간을 동시에 조정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실험 278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쏟아 커피가 손등에 튀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샘플을 챔버에 넣었습니다. 온도를 올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100도. 안정적입니다. 120도. 문제 없습니다. 150도. 그래프가 평평합니다. 170도. 완벽한 수평선입니다. 180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준혁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30분. 1시간.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측정합니다. 오전 8시 23분이었습니다. 샘플을 꺼냈습니다. 측정기에 올렸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떴습니다. 13점, 13.7, 13.79, 13.83, 13.83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측정하세요. 이준혁이 두 번째 측정을 했습니다. 13.81, 세 번째, 13.84, 네 번째, 13.82, 다섯 번째, 13.83. 성공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준혁이 울었습니다. 최영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화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278번 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7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번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고 다시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샘플 278개가 선반에 있었습니다. 277개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13.83. 180도에서 안정적.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마르쿠스가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답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르쿠스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세요. 샘플 5개를 건넸습니다. 278번째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독일팀 2명도 각자 장비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샘플 13.82kgauss, 두 번째 13.84, 세 번째 13.81, 네 번째 13.83, 다섯 번째 13.82. 마르쿠스가 팀원들과 독일어로 속삭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고온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샘플을 항온 챔버에 넣었습니다. 180도로 설정했어요. 3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후 2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5개 모두 13.7에서 13.8 사이였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해냈군요.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르쿠스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본사 승인 완료. 3년 공급 계약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 계약서를 보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리였습니다. 샘플을 보내주십시오. 국방부에서 독립검증하겠습니다. 2주 후 답이 왔습니다.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소량 계약으로 시작합시다. 일본에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토 케니치였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검증하고 싶습니다. 샘플을 보내주세요. 3주 후였습니다. 재연됩니다. 과소평가했어요.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 대륙에서 온 메시지들. 독일, 미국, 일본 모두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한국자기학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발표 전날 밤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봤어요. 슬라이드 37장. 긴장됐습니다. 내일 400명 앞에 섭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홀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앞줄에 사토 케니치가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이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고성능 자석 개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13.8kgauss의 자력, 180도에서 안정적 작동, 객석이 숨죽였습니다. 입계 확산 공정, 다원계 합금, 그리고 AI 최적화를 결합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78번의 시도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현성은 어떻습니까? 배치별 편차 2% 이내입니다. MIT 교수가 물었습니다. 양산은 가능합니까? 3개월 후 월 만개 생산이 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사토를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278번은 운이 아닙니다. 집요함입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2주가 지났습니다. 공장 확장이 완료됐습니다. 파일럿 라인 가동을 시작했어요. 첫 배치 100개를 생산했습니다. 품질 검사를 했습니다. 품질 팀장이 왔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배치별 편차가 5%입니다. 연구실에선 2%였는데 공장과 실험실은 다릅니다. 습도 조절이 불균일했습니다. 온도 편차도 있었어요. 양산은 다릅니다. 최영미가 말했습니다.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공장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변수를 재분석했어요. 장비를 재교정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연구실 성공과 양산은 다릅니다. 코팅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재테스트를 했어요. 편차 1.8%. 됩니다. 이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마르코스가 다시 왔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3년간 연간 5만 개 공급입니다.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마르코스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화요일, 화상회의였습니다. 데이비드 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승인이 났어요. 소량으로 시작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공급망 독립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 사토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차세대 자석 개발입니다. 서로 배웁시다. 그가 웃었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란 걸 배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LG이노텍, 무이토류 자석 개발. 중국 독점 깨다. 부재가 있었습니다. 278번의 도전 끝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신문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미소들이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도 보도됐습니다. 히토류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답니다. 우리가 바꿨습니다. 2달이 지나고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실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산 라인이 안정화됐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생각했던 것. 13.8이라는 숫자. 이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뭘 하죠?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본부장과 팀원들이 있었어요.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본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무경이토류 자석입니다. 네오디뮴도 없애는 겁니다. 완전한 독립입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또 시작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새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마커를 들었습니다. 실험 1회라고 썼습니다. 샘플을 손에 들었는데 차갑고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실험대를 비췄습니다. 여기서 또 시작입니다. 몇 번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박성호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새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험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였습니다. 무경이토류 자석 개발이라고 썼습니다. 실험 1회. 목표 미정. 방법 탐색 중.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278번 만에 해냈습니다. 다음엔 몇 번이 걸릴까요? 웃음이 났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증명했으니까요. 실험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내일 다시 불이 켜질 곳.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함께. 지금까지 자원제로 대한민국이 278번의 도전으로 세계를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13.8kgauss, 180도, 중이토류 의존도 90%에서 0%로 새 대륙이 인정했고 공급망이 바뀌었습니다. 277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78번째, 불가능이 가능이 됐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기술, 끈질긴 도전이 세상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